지금 어쨌거나 연휴 전에 있던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슈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결과죠. 그런데 이제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른바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자욱 차장님, 네. 이건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심판론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데 지금 보면 이제 과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론이 그대로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 열흘 뒤에 치러지게 되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봐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여야가 어떤 선수들을 대표 선수로 내세우느냐, 인물 경쟁력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다라고 해서 내년 총선에도 그대로 이 총선 결과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아직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사실 이번 추석 민심 밥상에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디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십니까? 네. 일단 이재명 대표 개인은 기사 회생을 한 겁니다. 사실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됐다라면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심판 받았구나, 법의 심판을 받았구나, 그러면 내년 총선은 이재명 없는 총선을 치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웠을 텐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이재명 있는 총선을 치러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 봐서는 정치적 회생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이 정치적 회생을 했다고 해서 민주당의 어떤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눈에 보일 정도로 지금 굉장히 쩍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내년 총선에 과연 원팀, 원보이스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일부가 이탈해 나가서 야당 분열이 실현이 될 것이냐, 이런 또 다른 이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회생과는 별개로 민주당의 회생 가능성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총선과 민심 얘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밥상머리의 이야깃거리로 지금 현 총선이 좀 오르내리고 있는데 선욱 변호사님, 내년 총선에 대통령실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등장할 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요, 대통령의 임기 도중의 총선은요, 누가 뭐래도 이게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대통령 볼 때 저는 정권 교체가 약간 이게 일부 2% 부족한 거예요. 입법 권력이. 그래서 이제 그 내년 총선에 이겨서 완전하게 정권 교체 활용 점정을 찍느냐, 아니면 이게 내년 총선에 패배해버리면요, 결국에 바로 레임덕으로 갑니다. 따라서 이게 정말 운명을 건 중요한 선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실이든 뭐 어디든 이길 수 있는 후보만 있다면 누구든지 차출하는 거죠. 저는 대통령실에서 무조건 이게 내리꽂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의 후보, 그게 여러 가지 참모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이길 수 있는 이런 이게 분들은 차출할 걸로 봐요. 대통령실에서. 수정희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중도층으로 좀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 확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중도라는 게 여론조사에는 중도층이 많이 잡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다 사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이게 중도냐, 이게 보면 진보냐 보수냐 내심은 정해져 있어요. 저는 자석하고 똑같다 봐요. 결국에 보수하고 진보가 격렬하게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우다 보면 중도 중에서 평소에 약간 이게 반윤석열이면 진보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보수 쪽이면 이리 오는 거죠. 자석처럼 이게 중도는 끌려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너무 중도를 타게 돼서 그쪽 인물로 공천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결과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장관급에서도 출마 예정설이 나도는 그런 장관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뭐 여러 가지 장관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국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하실 것으로 봐요. 아,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거기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피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결국 이게 당에서도 대통령에게 아마 요청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 보면 지도부를 이루고 있고 좀 당내에서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중도 확장성이나 또는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냐 그렇게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특정한 지역이 또는 특정한 계파가 지도부를 잠식하고 있다. 이런 일각의 비판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선거에서 승부를 보려면 수도권 민심에 능한 사람이 좀 있어야 되고 또는 인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사람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평가인데 그에 비해서 지금 지도부를 이루고 있는 분들은 특정한 지역에 편중된 인사가 많고 여러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특정 지역, 예를 들면 PK나 TK 지역구를 텃밭으로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번 총선에서의 핵심은 결국 수도권 민심, 중도, 무당층 이 민심을 잡는 게 관건일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카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본인도 일단 의지가 있어 보여요. 본인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거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국회에 나와서 국회 스태핑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본인의 지지층을 만들어가고 있는 행보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한동훈 장관의 출마는 사실 기정사실화된 거다라고 평가합니다. 나올 것이다. 그럼 조성현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나올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사실 지금도 이미 정치 검찰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되시면은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탄핵을 당하게 되면은 발목이 묶여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투력도 있고 지금 조선 제1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빨리 파면을 시켜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총선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정치장님.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온다는 것은 이제 여당으로서 보면은 약간 좀 다급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총력전을 펴기 위해서 한 장관까지 차출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을 거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대적하기가 가장 껄끄러운 후보가 한동훈 장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지금 총선을 치른다면 이재명의 방패와 한동훈의 창의 대결로 내년 총선 구도가 짜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 한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고 총선 선대위원장 또는 선대본부장으로 국민의힘의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된다면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 구도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지켜보는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그렇고 한치의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벌써부터 이 불꽃 튀는 이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서정일 변호사님 지금 대선에 도전했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에 종로 출마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종로는 최재형 원장도 잘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오히려 경기도가 상당히 국민의힘의 인물난입니다. 네. 오히려 이제 고향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게 지역구 의석이 내석 많거든요. 오히려 저는 고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나가서 많은 의석을 가져와야지. 지금 이게 종로의 한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험지에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더 경기도 쪽으로 가야 된다 봐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그리고 추석 관련 민심 함께 짚어봤는데요.